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푸비 김성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푸비과 함께 마켓 데일리 리포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또 김성훈 연구원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고요. 일단 마켓 서머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일시장 어떻게 움직였나요? 네. 전날인 17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3% 하락한 3,445.5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선전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2% 상승한 13,809.7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약보합으로 시작한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지수는 중국 전자가기집단공사의 반도체 제조 핵심 장비 기술 국산화 성공 호재에도 불구하고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긴축 우려와 FOMC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산업별로는 농수산업, 항공우주, 전자부품 등의 산업이 상승했으며 전력업, 보험, 환경보호 등의 산업이 하락했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와 선전 성분지수가 조금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일은 약법이라고 하지만 테크주 위주로는 반등을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통화정책 긴축 우려가 좀 자리를 잡고 있고, FOMC에 대한 관망세도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쩌면 시장에 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가져오신 매크로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늘은 2021년 공신부 표준 업무 요점 1, 2월 중국 소비시장,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규제, 블록체인 보고서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가지 뉴스를 준비해 주셨는데 첫 번째 기사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중국 공신부는 2021년 공신부 표준 업무 요점을 통해 신기술, 신산업, 신기초 인프라의 표준 제정 추진,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 보급, IP 버전 6 플러스에 해당하는 차세대 고속 인터넷 보급, 개인정보 보호, 전기차 및 충전 시스템, 집적 회로 등 6가지 표준에 대한 연구 및 제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2021년 공신부 표준 업무에서 제시한 목표는 서비스 제조 IT 품질 강국과 디지털 중국 건설에 필요한 표준 1,500개 이상을 조직적으로 제정 및 개정하는 것이고 10개 이상의 중점 분야에서 국제 표준으로의 전환 비율을 90%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표준 체계의 공급 구조와 수준을 향상하고자 강제성이 있는 국가 표준 체계 건설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중점 분야 표준 체계 설계 강화 등 업무를 언급했습니다. 네, 중국 공신부라고 하면 옛날에 우리 과거에 정보통신부 같은 개념일 것 같은데, 2021년 기준의 이제 표준을 설정을 하면서 관련 어떤 산업들이 이제 이런 표준에 맞춰서 움직일 것이 예상이 되고요. 사실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어떤 통신 쪽은 상당히 좀 그 주가도 눌려 있고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신형 인프라 차원에서 이 진행은 꾸준히 천천히라도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뉴스가 있어서 그런지 관련된 기업들이 어제는 좀 강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시죠. 중국 상무부는 2021년 1, 2월 중국 소비시장이 2020년에 이어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 소비재 총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8% 증가한 6조 9,700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1, 2월에 비해 6.4% 증가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상품 소비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으며 신흥 소비도 빠르게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요식업 소비가 안정적으로 회복되었고 여행과 영화를 포함한 오락성 소비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로 중소기업 등 유통기업은 여전히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제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소비 촉진 업무에 더욱 집중해 향후 소비 시장을 지속적으로 회복 및 성장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 내부에서 이 소비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쌍순이란 전략에서 가장 핵심이 또 내수 소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항공, 여행, 또 요식업 위주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것이 좀 더 진행되고 또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얘기해 주시죠.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제품 품질 향상에 대한 행정 지도를 실시했으며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은 신속하게 생방송 상품 품질에 대한 자체 대조와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품질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플랫폼과 인플루언서가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과 인플루언서가 공동으로 제품의 품질상 허위 문제를 방지해야 하며 소비자 신고 패스트 트랙을 구축해 소비자 신고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요구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 인플루언서, 흔히 말하는 왕홍을 기반으로 한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아무래도 이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이에 따른 규제, 이런 것도 같이 동반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허위 과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비자가 이제 불만에 대한 부분, 이런 거에 있어서 규제도 강화되고, 하지만 그 시장의 성장성은 또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부분이 또 국내의 어떤 트렌드와도 결부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음 기사 말씀해 주시죠.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은 블록체인 안전 수준 예측 평가 및 분석 보고서에서 블록체인 기초 설비 운영 및 유지 상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권한 관리와 암호 메커니즘 안전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이후 계정 관리, 데이터 스트림 관리 등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시간 내 거래를 위한 투표 메커니즘의 자생 연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안전성은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스마트 계약 및 시스템 운영 등의 영역에서는 안전기술은 비교적 적합했지만 제3자 안전성과 블록체인 전문 안전 방어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 뭐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이제 블록체인, 특히 좀 디지털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그것도 또 정보 주도하에 이런 시장 트렌드는 이어지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CEC에서 디지털 위안화 시리즈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중국 내에 어떤 이제 이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이 관점이나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매크로 기사 내가 자주 오셨는데요. 감사드리고 이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기업 뉴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동방항공입니다. 중국 동방항공은 2021년 2월 영업보고서를 통해 여객 수송력이 전년 동기 대비 50.22% 증가했으며 여객 회전율은 전년 동기 대비 83.8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탑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1.25% 증가한 61.52%이며 탑승객은 전년 동기 대비 193.82% 증가한 388만 4,3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항국도 중국의 항공산업이 현재 회복기에 있고 연간 전체 수송 규모를 80% 이상, 여객 수송량을 90% 이상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하며 중국 동방항공을 비롯한 항공주가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동방항공 중국의 대표적인 항공사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업종 중에 하나일 텐데 아무래도 전년 동기 데이터이니까 수치가 크긴 하지만 확실히 이제 어떤 코로나19가 잡히게 되면서 이 항공업도 회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어떤 그런 회복세를 더 기대하면서 굉장히 뚜렷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항공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기사 이어서 얘기해 주시죠. 두 번째로 횡점영신은 2020년 동사 산하에 영화관 456개를 개업했으며 그중 자산 연결 및 가맹 비율이 각각 82.2%와 17.8%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0년 산하 경영 전략 조정을 통해 영화 전산망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21년 코로나 이후 영화관 산업의 대대적인 재조정으로 우량 자산이 적극적으로 산업 체인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시장 경쟁 심화, 양질의 영화 공급난, 극장의 정상적인 운영 불가 등의 위험이 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횡정영시 조금 생소하긴 한데 뭐 중국판 CJ, CGV라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앞에 봤던 항공업과 함께 정말 직격탄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영화관 관련 비즈니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직은 또 리스크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뭐 더 이상 뭐 악화될 부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좀 주가가 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택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행정연시라는 이 영화 관련된 기업도 같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 기업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과륜제약은 기존의 항체 약물 접합체인 ADC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올해 클라우딘 18.2 ADC가 임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ADC는 약물을 종양세포에 정확하게 투여하고 체내 정상세포의 살상을 피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입니다. 또한 클라우딘 18.2는 항종양 분야의 다크호스로 지목돼 환자의 생존 기간을 대폭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사는 생물학 시스템에 기초해 임상 전 목표 배치로 ADC 전체의 실력을 높일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네, 과륜약어, 과륜제약.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내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바이오텍 기업인데, 전일 이제 말씀하신 이런 뉴스와 함께 9.99% 상한가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보시는 차트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전고점 돌파 모멘텀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중국 내 바이오텍 중에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확인이 되는 이런 기업들도 어떤 관심 리스트에 함께 올려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김성훈 연구원과 함께 또 푸빅과 CEC의 콜라보 컨텐츠죠. 마켓 데일리 리포트 진행해 봤습니다. 푸빅에서 이 풀 리포트도 함께 제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보기란에 신청해 주시면 뉴스레터 또 무료로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자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네. CC 통해서. 또 이게 힘들게 쓴 리포트인데 보시는 분들은 어떤 데일리 정보를 받아서 좋고, 이제 제공하는 사람은 보람에서 좋은 거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푸빅의 풀 리포트 관심이 있으시면 또, 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성훈 연구원 처음 출연이신데 굉장히 수고하시고 잘하셨습니다. 네. 네. 네, 소감 한번 해주실까요? 네. 떨렸는데 네. 그래도 막상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즐거운 모습이 보기 좋군요. 네, 오늘 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